정말 번개불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 살고 있구나. 이자 제하고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에게 조금 더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업주부인 저도 했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또 큰 성과를 거두고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과 상가 투자까지 한 우리 행크 회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횡크에 입문하고서 전업주부에서 전업투자자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올랑올랑입니다. 올랑올랑님이 지금 2020년 10월에 가입하셨는데 2년 동안 성과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부동산 총 몇 건 정도 투자하셨어요? 한 1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12건. 네네. 지금 사업장이 총 몇 개죠? 사업장은 지금 총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생초보로 들어오셨던 거죠? 네, 처음에 제가 송 사무장님 영상을 보고서 들어오게 됐어요. 제 유튜브 영상이요? 네네. 아, 그래요? 이게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저희 딸이랑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네네.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 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운동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몇 살이었는데요?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번개불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꼭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의 그런 엄마의 이미지는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도 나도 결혼해서 빨리 이렇게 늘어지게 쉬고 싶다. 학교 안 가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네. 아이에게 조금 더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유튜브로 공인중개사 너 얼마나 어렵니? 막 이런 거. 아, 그래요? 유튜브에 그렇게 입력해요?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유튜브의 훌륭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영상 하나를 딱 보게 됩니다. 그 제 거 어떤 영상이었어요? 꼼대주님이랑 임장 가신 영상이었어요. 아, 제가 임장 갔던 거? 네네. 그랬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떤 세계지?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인가? 네.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임장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저의 행크 입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딱 들어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을? 처음에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한 6, 7개월간 정말 미친 듯이 수강을 한 것 같아요. 아, 강의만? 네, 강의. 정말 다른 분들이 일강일락을 외칠 때 저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을 고르는 눈도 없었고 뭐가 좋은 물건인지도 이게 확신이 서지 않고 만약에 입찰을 했다가 낙찰이 되면 어떡하지? 막 모든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낙찰되면 겁나죠. 네네. 정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올강일락을 하겠다, 나는. 아, 모든 강의를 듣고 낙찰을 하나 받겠다? 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수강료로 1,000만 원 가까이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수강료 1,000만 원? 네, 정말 들을 수 있는 모든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행크에 입문하신 모든 분들이 겪는 과정이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세게 현타를 맞게 돼요. 내가 강의만 듣고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스터디에 들어가 있고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와요. 낙찰 소식. 낙찰을 했다, 뭐 계약했다, 사업을 오픈했다, 뭐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직 수험생인 것 같은데. 나는 언제 필드 나가구나. 나는 언제 해보지? 막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정말 현타를 세게 받게 돼요. 멘탈이 너무 무너지니까 멘탈을 잡기 위해서 저기 이제 보면은 밑에 2021년 목표해서 이제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멘탈 나갔을 때 목표를 적어놓으셨구나. 네. 강의 완강 이때도 강의 많이 들으려고 했네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다 들은 강의 빼고 이제 이거 들은 강의예요? 들은 강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전에 그리고 나머지 남은 강의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더 듣긴 했는데 스터디도 막 그러니까 동시에 막 2개, 막 수업 3개 막 이렇게 들은 적도 있었고. 입찰도 여기 딱 보면은 한 달에 딱 3건.
3건에서 4건. 이건 꼭 입찰 들어가자. 이게 지금 목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현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목표를 점검했다. 그 다음에 또 1억 미만 법인으로 낙찰. 그 당시에는 1억 미만 주거용 법인으로 네네. 하는 게 굉장히 막 붐이 일었던 시기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나도 하나 해보고 싶다. 법인 투자반을 듣고 무턱대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계속 기장료는 나가는데 정말 유령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기장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써먹지 못하고 네네. 네, 세무사님만 돈 벌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네, 법인으로 낙찰을 한번 받아야겠다 뭐 이러면서 목표를 적었던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원래 첫 기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 도전했던 물건, 첫 번째 매입했던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요? 저기 지금 성과에 보면은 네. 1번에 있는 충주 아파트 1억 미만 법인으로 네, 낙찰 이게 첫 번째 단타였어요. 물건이에요? 네. 오, 네. 그게 제가 저거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연습이었어요? 아니, 연습이라기보다 그냥 기장료가 너무 아까워서 기장료가 아까워서. 법인으로 뭔가라도 해봐야겠다. 네, 뭐래도 입찰이라도 한번 해보면 기장료가 덜 아깝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써먹어야겠다. 딱 그 마음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디테일하게 막 치밀한 계획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뭐 임장도 가고 손품 조사도 하고 했죠. 그런데 낙찰을 받을 생각은 사실 없었고, 네네. 네, 그냥 기장료가 아까웠을 뿐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낙찰 플러스 지금 단타로 돼 있어요. 네.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어느 시기에 파신 거예요? 제가 저거를 네. 제가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도 이거 못하고 얼마 받으셨어요? 최저가에 5만 원만 더 썼어요. 오, 5만 원. 5,135만 원.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저는 5만 원만 더 적는데, 그죠? 네. 5,135만 원. 네. 예, 이거에 낙찰 받으셨고. 이게 공매로 받은 거거든요. 공매로? 네, 온비디에서 낙찰 알림이 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네,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단독 낙찰인 거예요. 단독 낙찰. 네, 이러면서 앞이 정말 새카매지면서 네네. 뭐가 잘못돼도 세게 잘못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찰되면 더 두렵죠, 초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게 단독 낙찰이 이게 단독이니까. 네, 내가 뭐 권리 분석을 실수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았던 거는 얼마씩 걸렸어요? 그날 그날 저녁에 이 낙찰 받은 날 저녁에, 당일 저녁에, 한나절도 안 걸린 거네. 이게 2시간 빡세게 조사를 했어요.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세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들의 전화를 막 밤에 다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내가 받은 게 맞아 하면서 부동산에 알아보는 과정에 내놓으셨네요. 그죠? 받은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얼마 팔았어요, 이거를? 이거를 그날 저녁에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 매수자를 구해서 다음날 바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낙찰 받고서 바로 다음날이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도 전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 특이하게 이걸 내가 낙찰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가 나면 배액배상 없이 취소를 해주세요 라는 거를 특이하게 넣어서 특이하게 또 잘 챙기셨네. 네. 나름 배운 여자입니다. 첫 물건을 5,130만 원에 사서 이거 내 잘못 받은 거 아니야 해서 그냥 부동산 알아보다가 부동산에 또 6천 원에 내놨는데 그게 또 바로 계약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소감이 어땠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게 첫 물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셀프로 등기를 한번 쳐봐야겠다. 셀프로 등기까지? 그거 이제 제가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네, 그걸 셀프 등기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됐고, 여기에 미납관리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님이랑 협상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관리비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네네. 좋네요. 그러니까 첫 낙찰이 경매도 아니고 공매면 프로 수강로라고 해서 강의를 들었던 그런 게 다 나왔네요. 그죠? 맞아요. 모든 강의들이 다 접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이 경매도 알고 공매도 알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법인까지. 네. 3가지의 강좌가 혼합이 됐었구나.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인천 만수동 10정 1구역 뭐 재개발 투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도 무인 성인용품 전문점, 파티룸, 사업투자반 강의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고서 이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추진력이 있어요. 네. 무인 성인용품점도 지금 첫 번째가 어디 내셨던 거죠? 대전인가요?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네. 저거는 어떤 걸로
보고 힌트를 얻으셨어요? 아, 이것도 또 송 사무장님의 아, 제가 유튜브 거. 네. 행크TV로 유튜브에 무인 성인용품 전문점이 소개되고, 저기 무인 성인용품점 본사에서 전화가 엄청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요즘 남 좋은 일만 다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것도 제가 주말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사무장님 영상이 이렇게 뜬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초기 재개발이나 부산에 이제 분양권도 북항 재개발 구역이 있어서 이게 단타는 안 되는 물건들이라 네. 다 중장기 물건들만 담아놨기 때문에 이게 손에 현금이 쥐어지지가 않으니까. 다 사이버머니. 네, 어쨌든 부동산을 샀지만, 뭐, 매매차익도 뭐, 네, 맞아요. 1억 뭐, 났다 하더라도 아직 네, 손에 네. 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내가 과연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손에 현금을 쥐어야겠다 매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저는 막 제 뼈를 갈아 넣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제품이 좀 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간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시간을 프리하게 쓰고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래서 무인 매장들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무인을 가장한 다 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루 뭐 3, 40분이 됐더라도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고 네. 박스를 뜯어야 되고 매장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아보면서 맞는 업종이 없다 하고 있던 찰나에 딱 송 사무장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 보자마자 아 이거다 하고 또 뇌리에 번개가 스치듯이 또 번개가 지나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바로 그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네. 차키에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를 탔어요. 네네.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아, 저희 엄마 건물이 있어요. 작은 2층짜리 정말 꼬마 빌딩인데 그 건물 2층에 임차인이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고 거의 다 까먹고 마지막 한 2달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성인용품점을 해야겠어. 옷 입고 기다려. 나 몇 시 도착이니까 전화하면 제가 유튜브 보자마자 내려간 거예요? 네, 전화하면 주차장으로 내려와. 네. 이렇게 하고 네. 열심히 달려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저희 엄마를 픽업을 해서 바로 임장을 갑니다. 엄마를 모시고 바로 네, 픽업해서 그냥 무인 성인용품점으로 매장으로 임장을 갔어요? 갔습니다. 야, 네. 대박이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네. 엄마 나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부모님이 투자감이 되게 좋으시고 아, 그래요? 네,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으신 네네, 분이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시더니 이거면 엄마 건물 2층에다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네네. 엄마도. 네. 그럼 어차피 2층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사업 수익이 훨씬 더 나을 수 그쵸.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허락도 받았겠다. 네, 바로 이제 막 프랜차이즈들을 검색해서 전화를 돌리고 임차인 연락처를 받아서 명도할 날짜를 잡고 네. 그거를 주말에 다 일을 끝내놓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나 계약하고 바로 공사하고 2주 뒤에 오픈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오세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바로 일을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인 성인용품 전문점 자체가 엄청나게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올랑올랑님께서 어머님 찬스를 썼다고 하지만 그 전에 종전에 있던 임차인이 월세도 밀리고 지금 거의 다 까먹고 공실이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께도 좀 이 추천을 드릴 때 공실 탈출용으로도 또 1층이 아니라 지상층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행의 시간이 정말 빠르다. 빨랐고. 자, 어쨌든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하시고 뭐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그 건물 2층이 전용 30평 정도가 되는데 한 10평 정도만 필요해요. 아, 10평에 했어요? 네, 그래서 절반 20평이 남아있는데 네. 여기를 무인 성인용품점 옆에 20평을 임대를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업종을 네네. 과연 20평에 넣어야 되는가, 네네. 누가 들어오긴 할 것인가. 네네. 그러더니 그냥 내가 쓰자. 네. 이렇게 하고 또 빡세게 막 고민을 했어요. 네. 하루 동안 열심히. 그리고서 파티룸을 오픈해야겠다. 아, 거기 옆에가 성인용품 전문점 있으니까 네. 애매하게 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아, 여기도 그냥 업종식으로 네. 파티룸하고 무인 성인용품 전문점 그렇게 결이 다르진 않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상가 투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나는 이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상가를 매입했는데 이게 임대가 안 나가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자꾸 임차인에 휘둘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상가도 공격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올랑님 같은 경우도 공실로 있는 상태보다는 이 20평, 10평 정말 아기자기하게 그 아이템, 알고 있는 아이템, 노출했던 아이템에서 그냥 적용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업적인 감각도 좀 좋고 과감성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21년도 정말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자신감도 얻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시행착오 혹시 없었어요? 첫 해. 시행착오. 네. 아니면 좀 아쉬웠다 이런 거. 이게 제가 아까 목표를 적었잖아요. 근데 목표 적었으니까. 네, 그거를 정말 꾸준히 하나씩 다 담았기 때문에. 이 목표 적고, 그러니까, 이거 했던 거를 다 하나씩 목표 적고 이거를 지금 성과가 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내가 생각 없이 강의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여러분들도 목표를 적어두시면 이게 성과로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적어두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022년도를 보겠습니다. 1년 차하고 또 2년 차하고 또 달라요. 그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첫 해에 배운 걸로 많은 성과 낼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배우고 더 배울수록 조금 더 고급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차에서 지금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상가에 눈을 뜨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업 수익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차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전 대전에 있고 제 사업장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진정한 무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물건 주문해야 되고 파티룸 예약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마저도 하고 싶지 않다. 난 정말 불로소득을 세팅을 해야겠다.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임대료를 세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엑시트를 스터디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1년, 2년, 3년 계획을 적으라고 송 사무장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적었던 목표 중에 작년 목표가 상가 세팅해서 뭐 임대료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에는 상가를 세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름 상가 초급반, 상가 투자반 다 들은 배운 여자라서 네, 상초반, 상가 투자반 어쨌든 사업 투자반까지 상가 임장 스터디까지 네, 그것도 들었고 항상 그래도 기본기는 잘 닦아놓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5월강 일락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상가를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5월에 상가를 2건을 했거든요. 올해 5월에? 네. 올해 5월. 정말 따끈따끈해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 사업을 해보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 편한 거는 상가 임대소득.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베스트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부자의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상가, 본인 상가인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네, 맞습니다. 네. 상가를 매입하고 돈이 영원히 들어갔대요. 빵원. 묶이지 않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대출을 받았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얼마의 순수익을 거두고 있죠? 이자 제하고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돈이 하나도 안 묶이고 순수익 170만 원.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물건을 발견했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스터디를 꾸준히 듣고 있는데 이제 대전 둔산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둔산동. 네, 대전에서는 강남이라고. 괜찮으시죠, 맞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상가 하나가 입찰을 하려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임장을 갔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스터디 회원들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건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매나 공매가 입찰 절차대로 날짜대로 딱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채권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거가 잠시 진행을 멈추고 그냥 이 공고에서 사라진 거를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물건을 임장을 갔을 때 이미 이제 스터디원들과 같이 그 둔산동 입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네, 이미 저는 공부가 끝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네, 또 대전에 거주하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건이 아쉽게 이제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둔산동의 상가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부동산들을 뒤지고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둔산동 상가에 해박하신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데 상가를 잘 알고 계시는 네네. 사장님. 그분 개인 사이트에 상가 하나가 딱 하고 올라온 거예요. 매물로. 네, 그랬는데 그게 딱 봐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주소를 보고 로드뷰를 쳐보니까 저희가 임장 갔던 그 변경돼서 들어갔던 같은 건물의 2층인 거예요. 같은 건물에. 네. 원래 그 변경됐던 물건 몇 층이었어요? 3층이었어요. 3층. 네, 더 좋은 층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수익률 계산은 바로 이제 되는 수준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배운 여자니까. 왜냐면 상투반이나 상가 임장 스터디에서는 상가 매매가랑 임대 가격으로 이게 저렴한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계약을 해야겠다. 공부가 된 거야. 이게 보면은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나와도 이게 싼지 네, 비싼지 네.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임대 가격 보고 네. 그거 공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저 계좌 주세요. 계약금 넣겠습니다. 이미 저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계좌 주세요. 이제 네. 외쳤죠. 그랬는데 저보다 먼저 계좌를 달라고 하셨던 의사분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분이. 근데 그분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좌를 달라고 하고 머뭇거리는 그 사이에 너무 수익률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사님도 그거를 기다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임장이라도 한번 가서 건물이라도 봐야 이게 계약금을 쏘지 뭐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은 못 사. 그럼요. 배운 사람은 쓸 수 네, 있어요. 억 단위 물건을 사는데 물건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던 그 찰나에 제가 계약금을 가방 던지기를 성공했죠. 네. 계약금 얼마 쓰셨어요? 그때 계약금 많이 500만 원인가 썼던 500만 것 같아요. 원. 네. 여러분들 이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지역을 다니지 않더라도 일단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 알아두게 되면 시세만 잘 알아둔다 하더라도 매물이 등장하면 다른 거 안 봐요. 이거 자체가 평상시에 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세팅한 상가 중에서 경공매 물건 비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금매예요. 또 반 이상은. 그거는 제가 이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사장님들, 부사님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저한테 매물을 보내면 저는 그냥 바로 싸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가 장고하고 할 시간에 저는 그냥 바로 입금을 해버리니까 그만큼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된 사람이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야, 공부를 겨우 정말 1년 반밖에 안 하셨는데도 계좌 주세요 하고 그냥 바로 쌌던 거는 공교롭게 또 그 물건 겹쳤던 것도 있다. 그죠?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3층을 조사를 잘 해놨기 때문에 2층은 바로 안 보고 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또 아까 이제 사무장님이 경매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실 때 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일반 매매 중에서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했던 상가 2건이 다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상가도 매가는 4억 5천이었는데 이게 간평을 넣었더니 8억이 나온 거예요. 매매가 4억 5천인데 간평 네. 8억. 네, 그래서 이제 그 간평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은행에서도 이거 뭐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아시는 분이냐고. 그렇게 높게 나올 예. 수가 없는데. 아니 몇 평이었는데요? 어떻게 거의 한 90평 가까이 되는 90평에서 것 그런가 같습니다. 보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싸게 잡을 수 있었냐. 뭐 다들 직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싸게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출도 정말 많이. 대출 가격이 저렴하게 산 거는 대출을 100%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4억 5천에 사서 대출 얼마 나온 거죠? 근데 그 물건으로는 대출을 80% 좀 넘게 그 물건이? 받았고, 네. 그래도 일반 매매인데 80% 뽑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간평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4억 5천에 사서 월세가 얼마 세팅된 건가요? 어떤 업종으로? 지금 칸이 2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칸은 노래방으로 되어 있고, 한 노래방 칸은 한 칸? 바로 되어 있는데, 노래방하고 바. 네.
이렇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임장했던 매물을 돌아보면서 그 해당 건물도 그렇지만 바로 옆 건물이나 맞은편 건물까지도 사실 내 바운더리가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내 동네 시세를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좋다. 예, 그런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이 여기가 어딘가요? 파티룸입니다. 여기가 파티룸. 이 파티룸이 20평. 네네. 아, 네. 이거는 파티를 그게 지금 연예인 가수분들이세요. 김희재님, 뭐 허각님, 뭐 신용재님, 주호님 이렇게 오셨는데 연예인이네요. 여기 들리신 거예요? 네, SBS 촬영팀에서 와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저 사진 걸어놓으면 잘 되겠다. 덩달아서 그 옆에 있는 성인용품 전문점까지 잘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인용품 전문점 2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정말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결과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의 계획? 그냥 앞으로는 어떤 걸 더 공부하고 어떤 것도 해보고 싶다. 일단 빨리 월세 흐름을 1,000만 원을 맞춘 다음에 월세 1,000만 원 세팅. 네네. 야, 2년밖에 안 됐는데 월세 1,000만 원. 행크가 정말 사람을 구해요. 그죠? 그래서 금방 채워놓고 네. 이제 또 재미있는 물건들 가치 판단하면서 가치를 띄워서 팔 수 있는 물건들도 찾아보고 네. 또 해보고 싶었던 장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머릿속에 그런 물건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꾸준히 한 것 같아요, 사장님. 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좀 있어 보이게 좀 얘기 좀 해봐요. 있어 보이게. 네. 저도 이렇게 지금도 불인이지만 정말 모든 게 두려웠던 그 시절을 겪었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세워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뤄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현타가 오실 때 그거를 더 뛰어넘으시면 뭐 전업주부인 저도 했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게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난 거를 한 건 아니라서 다들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올랑올랑님의 차이점은 지금 이제 본인이 바로 물어봐서 지금 생각이 안 났을 것인데 좀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돌아보고 뭐든지 그냥 직접 도전해보고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멈추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되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성과 나왔던 걸로 계속 자신감이 얻어지고 그러면서 투자할 수 있는 동기들까지 같이 세팅이 되면서 더 나 혼자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결과 만들어내면서 본인 투자자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훈훈하게 잘해주셨네요. 사무장님.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모셨던 거는 정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면서 사업장, 상가, 다른 일반 부동산까지도 좀 잘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도 막 시장 때문에 아무래서 그런 것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계속 지금 모든 투자가 잘 성공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지금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교만해진 것 같긴 해요. 네. 티나나요? 네, 약간 티나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